클레어 워터스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21세 영국 여학생인 그녀에게 한국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였지만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기존의 모든 선입견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서울은 화려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웅장한 자연까지 있다니 놀라웠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공항철도에서 본 첫 번째 풍경이 생생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우뚝 솟은 산들, 그리고 그 산들이 도시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독특한 조화. 런던에서 태어나 자란 클레어에게 이런 광경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다. 마이클, 이것 좀 봐. 클레어는 옆자리에 앉은 친구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산들이 정말 도시 한복판에 있어? 마이클 톰슨은 클레어와 함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동기였다. 그는 처음에 일본 여행을 강력히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클레어만큼이나 한국의 풍경에 매료되어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한국이 이럴 줄은 몰랐어. 마이클이 인정했다. 미디어에서 본 한국은 항상 네온사인과 K-파프, 그리고 첨단 기술뿐이었거든. 이런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있을 줄은. 기차 안에 다른 옥스퍼드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소피아 레바논은 그리스 출신이었지만 한국의 산과 도시가 어우러진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프랑스 출신의 피에르 뒤보아는 파리도 아름답지만 이런 자연과 도시의 조화는 처음 본다며 연신 사진을 찍어댔다. 클레어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변화를 느꼈다. 한국에 대한 그녀의 인식은 K-드라마와 K-파프, 그리고 화려한 도시 문화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런 단편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우리가 계획한 런케이션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 클레어가 중얼거렸다.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기차가 서울역에 가까워질수록 학생들의 흥분은 더욱 커졌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그들은 한국의 첫인상이 자신들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특별한 여행의 시작은 6개월 전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고풍스러운 건물 안에서 시작되었다. 옥스퍼드 클래식 소사이어티는 1875년에 설립된 15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동아리였다. 클레어가 처음 이 동아리에 가입한 것은 1학년 때였다. 컴퓨터공학이라는 실용적인 전공을 선택했지만 어릴 때부터 클래식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던 그녀에게 이 동아리는 완벽한 선택이었다. 클래식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단순히 음악만 듣는 모임은 아니에요. 동아리의 회장인 알렉산더 캠벨이 신입생들에게 설명했다. 우리는 클래식 음악을 통해 유럽의 문화사와 철학 그리고 예술 전반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만난 인연들은 평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클래식 소사이어티의 동문들 중에는 영국의 정치인, 경제인, 예술가들이 즐비했다. 현재 활동 중인 학생들도 옥스퍼드의 최고 엘리트들이었다. 각국에서 온 교환학생들, 장학금을 받고 온 우수한 학생들, 그리고 영국의 명문가 출신들이 함께 어우러져 독특한 지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클레어는 이 동아리에서 진정한 친구들을 만났다. 마이클 톰슨은 맨체스터 출신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지만 수학적 재능으로 옥스퍼드에 입학한 수재였다. 그리스 출신의 소피아 레바논은 아테네의 유명한 음악가 집안 딸로 피아노 연주 실력이 프로 수준이었다. 프랑스의 피에르 뒤보아는 외교관 집안 출신으로 5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대화의 수준을 보세요. 소피아가 어느 날 저녁 모임에서 말했다.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듣고 나서 프랑스 혁명과 계몽주의에 대해 토론하고 그 다음에는 바그너의 반유대주의와 나치즘의 연관성에 대해 이야기하죠. 이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어요?
클레어에게 이 동아리는 단순한 취미 활동 그 이상이었다. 여기서 그녀는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고, 동시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었다. 컴퓨터공학이라는 기술적인 전공으로 인해 때로는 메마른 느낌을 받을 때 클래식 소사이어티에서의 활동은 그녀에게 인문학적 영감을 제공해 주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클레어가 어느 날 동아리 모임에서 말했다. 진정한 혁신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인간의 감정과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 더 나은 프로그래머가 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이런 철학적 사고와 문화적 교양을 바탕으로 클래식 소사이어티의 학생들은 매년 특별한 활동을 계획했다. 그리고 2025년 그들이 선택한 특별한 활동은 바로 런케이션이었다. 여러분, 올해 우리의 특별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알렉산더 회장이 3월의 정기 모임에서 입을 열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닌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교양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때 피에르가 손을 들었다. 최근에 런케이션이라는 트렌드에 대해 읽었어요. 러닝과 베케이션을 합친 개념인데 단순히 쉬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하는 여행을 말하죠. 흥미롭네요. 소피아가 관심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피에르가 설명을 계속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 가서 단순히 관광지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과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미술관에서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현지 음악학교에서 바로크 음악을 배우고 역사적 장소에서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공부하는 거죠. 클레어의 눈이 반짝였다.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클래식 음악과 유럽, 문화사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마이클도 동의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가성비 여행만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조금 더 써도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죠. 알렉산더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까요? 먼저 목적지를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소피아가 제안했다. 클래식 음악의 발상지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곳이어야겠죠. 오스트리아는 어때요? 마이클이 제안했다. 잘츠부르크는 모차르트의 고향이고 비는 클래식 음악의 중심지잖아요. 독일도 좋을 것 같아요. 피에르가 덧붙였다. 바이로이트의 바그너 페스티벌도 있고 라이프치히는 바흐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때 클레어가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물론 오스트리아나 독일도 좋지만 좀 더 색다른 곳은 어떨까요?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던 문화를 경험해보는 것도 런케이션의 의미에 부합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물었다. 클레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곳은 어떨까요? 요즘 K-클래식이라는 분야도 생겨나고 있고 전통 음악과 서양 클래식의 융합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이 제안에 모임의 분위기가 갑자기 변했다. 몇몇은 흥미로워했지만 다른 몇몇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한국이요? 마이클이 반문했다. 클래식 소사이어티에서 한국을 간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소피아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그래서 더 흥미로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서양 클래식만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문화권의 음악과 예술을 통해 우리의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작된 토론은 몇 주에 걸쳐 계속되었고 결국 동아리원들은 투표를 통해 목적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투표날이 다가왔다. 동아리의 20명 회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알렉산더 회장이 후보지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자, 우리가 논의한 후보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 한국입니다. 마지막 후보지를 말할 때
몇몇 학생들이 여전히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150년 역사의 클래식 소사이어티에서 아시아 국가를 여행지로 선택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각 후보지에 대해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가 계속했다. 오스트리아는 모차르트, 슈베르트, 하이든의 고향이며 빈 국립 오페라 하우스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독일은 바흐, 베토벤, 브람스의 나라이며 바이로이트 페스티벌과 라이프치히 게반트 하우스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설명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체코는 드보르자크와 스메타나의 고향이며 프라하이. 아름다운 건축물과 함께 중앙유럽의 음악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한국은 알렉산더가 잠시 멈췄다. 사실 그도 한국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했다. 한국은 전통음악인 국악과 서양 클래식의 융합이 활발한 나라입니다. 최근 한국의 클래식 음악가들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윤창 같은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클레어가 손을 들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좀 더 설명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클레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국은 단순히 K-파프의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K-파프도 흥미로운 문화 현상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문화적 깊이가 있어요.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조선 왕조의 궁궐들이 서울 한복판에 있고 전통음악인 국악은 서양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과 미학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클이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우리는 클래식 소사이어티잖아요. 한국 가서 국악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맞을까요? 이때 피에르가 끼어들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유럽 문화에 대한 공부였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넓은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소피아도 동의했다. 맞아요. 요즘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동서양의 융합이 큰 트렌드잖아요. 탄준이나 김대진 같은 한국 지휘자들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고 서양 클래식의 동양적 요소를 접목한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왔다. 독일 출신의 교환학생 한스 밀러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 가장 흥미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시선이 한스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베를린 출신으로 독일의 클래식 음악 전통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학생이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알렉산더가 물었다. 우리는 이미 유럽 문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여러분도 유럽에서 공부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스가 잠시 멈췄다. 고향 말고 새로운 문화를 원해요. 이 말에 다른 유럽 출신 학생들도 공감을 표했다. 프랑스의 피에르, 이탈리아의 마르코, 스페인의 카를로스까지 모두들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갈망을 드러냈다.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피에르가 말했다. 익숙한 것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경험하러 가는 거잖아요. 한국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것 같아요. 투표 결과는 놀라웠다. 20명 중 12명이 한국을 선택했다. 오스트리아가 5표, 독일이 2표, 체코가 1표였다. 와! 클레어가 감탄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결과네요. 알렉산더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결정됐습니다. 옥스퍼드 클래식 소사이어티의 2025년 런케이션 목적지는 한국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학생들이 깨달았다. 이번 여행은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여행과도 다를 것이라는 사실을. 투표 결과가 발표된 후 클레어는 친구들로부터 질문 세례를 받았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 문화에 대해 그렇게 잘 알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사실 이야기가 좀 웃겨요. 클레어가 카페에서 친구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제가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한 건 엄마 때문이었어요. 엄마요?
소피아가 놀라며 물었다.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희 엄마는 동방신기의 열혈 팬이었어요. 마이클이 커피를 뿜을 뻔했다. 잠깐, 동방신기가 뭐예요? 클레어가 웃으며 설명했다. 한국의 남성 아이돌 그룹이에요. 2000년대 중반에 아시아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저희 엄마는 2007년에 런던에서 열린 동방신기 콘서트를 보고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영국 중년 여성이 한국 아이돌 팬이 되다니. 피에르가 신기한 듯 말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클레어가 계속했다. 엄마는 정말 진성 팬이 되셨어요. 한국어도 배우시고 한국 드라마도 보시고 심지어 한국 요리까지 배우셨죠. 집에서 김치찌개 끓이는 소리가 매일 들렸어요. 클레어의 어린 시절 기억이 되살아났다. 어머니 헬렌 워터스는 런던의 평범한 회계사였지만 동방신기를 접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거실에는 한국 아이돌들의 포스터가 붙었고 주말이면 런던의 코리아타운을 드나들며 한국 식재료를 사왔다. 처음에는 정말 이상했어요. 클레어가 웃으며 말했다. 친구들이 놀러와서 우리 집 거실을 보고는 이게 뭐야? 라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영국 집에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붙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클레어에게는 그것이 한국 문화에 대한 첫 번째 노출이었다. 어머니를 따라 K-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자랐다. 자연스럽게 한국어 단어들도 몇 개 익혔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었던 건 제가 10대가 되면서 어머니보다 더 깊이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클레어가 말했다. 어떻게요? 마이클이 관심을 보였다. 어머니는 주로 엔터테인먼트 쪽에만 관심이 있으셨는데 저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조선왕조실록을 영어로 번역한 책을 읽기도 하고 한국의 전통 음악인 국악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클레어의 설명에 따르면 그녀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한류 팬심을 넘어서 학문적 호기심으로 발전했다. 고등학교 때는 한국사에 대한 에세이로 상을 받기도 했고 대학 입학 후에는 옥스퍼드의 한국학 강의를 청강하기도 했다. 그래서 제가 K- 드라마, K- 파프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 한국 문학, 심지어 한국 화장품과 패션까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클레어가 말했다. 저는 스스로를 K- 컬처 마니아라고 불러요. 소피아가 감탄했다.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투표할 때 그렇게 자신 있게 한국을 제안할 수 있었던 거네요.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저도 한국에 직접 가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책으로, 그리고 런던의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죠. 이번 여행이 그동안 쌓아온 지식을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피에르가 궁금해했다. 그런데 한국의 클래식 음악 수준은 어떤가요? 우리가 클래식 소사이어티니까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클레어의 눈이 반짝였다. 그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한국은 서양 클래식 음악을 받아들인 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세계적인 클래식 강국이 됐어요. 조성진, 임윤창 같은 피아니스트들이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있고 정명훈, 김대진 같은 지휘자들이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어요. 마이클이 놀라며 말했다. 정말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런 성과를 낸 거예요? 네, 그래서 더 흥미로운 거예요. 클레어가 설명했다. 한국은 서양 클래식 음악을 단순히 모방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적 감성과 융합시켰어요. 예를 들어 한국 작곡가들이 만든 작품들을 들어보면 서양 클래식의 형식 안에 한국의 정서가 녹아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서 친구들에게 몇 가지 음악을 들려주었다. 윤희상의 레악과 백병동의 가야금 협주곡 등이었다. 와, 정말 독특하네요. 소피아가 감탄했다. 분명히 서양 오케스트라 편성인데 뭔가 다른 느낌이 나요. 바로 그거예요. 클레어가 흥분했다. 이런 걸 직접 현지에서 들어볼 수 있다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지 않아요? 한국 여행이 결정된 후
마이클은 여전히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원래 일본을 강력히 주장했던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일본이 더 좋은 선택이었을 텐데. 마이클이 도서관에서 중얼거렸다. 클레어가 옆에서 고개를 들었다. 왜 그렇게 일본에 집착해요? 일본은 클래식 음악의 아시아 거점이잖아요. 마이클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도쿄 필하모닉, NHK 교향악단 같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들이 있고 오자와 세이지 같은 전설적인 지휘자도 있고요. 그리고 교토의 전통 문화는 정말 아름답다고 들었어요. 피에르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인들은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하던데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소피아가 동의했다. 제가 일본에 교환학생으로 간 친구가 있는데 정말 의사소통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영어를 거의 못하신다고요. 마이클이 반박했다. 하지만 그것도 문화체험의 일부 아닌가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소통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한스가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가 가는 목적이 깊이 있는 문화체험인데 의사소통이 안 되면 표면적인 관광에 그칠 수밖에 없잖아요. 클레어가 동의했다. 맞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꽤 잘해요. 특히 젊은 세대는 거의 대부분 기본적인 영어 회화가 가능하고 서울 같은 도시에서는 영어로 소통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마이클이 다른 측면을 제기했다. 그럼 음식은 어때요? 일본 음식이 더 세련되고 다양하지 않나요? 이때 마르코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마이클, 당신 한국 음식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일본 음식이 더 좋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마르코가 반문했다. 저는 런던에서 한국 식당에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맛도 맛이지만 음식 자체가 예술작품 같았어요. 소피아도 동의했다. 저도 코리아타운에서 한국 음식을 먹어봤는데 일본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어요. 일본 음식이 섬세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이라면 한국 음식은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움이에요. 클레어가 덧붙였다. 그리고 한국은 음식 문화가 정말 다양해요.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들이 있고 전통 음식부터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퓨전 음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문화적 깊이에 대해 질문했다. 하지만 일본이 문화적으로는 더 깊이가 있지 않나요? 사무라이 문화, 선불교, 차 문화 같은 것들 말이에요. 피에르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편견이에요, 마이클. 한국도 수천 년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조선왕조만 해도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유교 문화, 불교 문화, 그리고 독특한 한국만의 전통들이 있어요. 클레어가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궁궐 문화는 정말 독특해요. 경복궁, 창덕궁 같은 곳들은 자연과 건축의 조화가 일본의 건축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보여줘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 음악인 국악은 서양 음악과도 일본 음악과도 다른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스가 결정적인 발언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 일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스시, 사무라이. 이런 것들은 이미 서구 문화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진짜 새로운 발견이 될 수 있어요. 마이클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러분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네요. 편견이라기보다는 클레어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모두가 일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더욱 흥미로운 여행이 될 것 같아요. 마이클이 마침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한국으로 가죠. 그런데 정말 기대되네요.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한국 여행 계획을 구체화하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피에르가 유튜브에서 발견한 경복궁 관련 영상이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피에르가 노트북을 가져와서 동아리 모임에서 영상을 틀었다. 화면에는 경복궁의 장엄한 모습이 펼쳐졌다. 근정전의 웅장한 지붕선, 그 뒤로 보이는 북한산의 능선, 그리고 궁궐 곳곳을 거니는 한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까지. 와, 소피아가 감탄했다. 이게 정말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영상은 계속되었다. 경복궁의 근정전에서 시작해서 경회로 향원정을 거쳐 북촌 한옥마을까지 이어지는 여정이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600년이 넘은 궁궐이 현대적인 서울 시내와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었다. 이상해요. 마이클이 말했다. 분명히 고층 빌딩들로 둘러싸인 대도시인데 이런 전통 건축물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니. 클레어가 설명했다. 한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전통 문화를 잃었지만 동시에 전통을 보존하려는 노력도 꾸준히 해왔어요. 특히 궁궐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많이 파괴되었지만 지속적인 복원 작업을 통해 원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영상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젊은 커플들, 가족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궁궐을 구경하고 있었다. 저 한복이라는 옷이 정말 아름답네요. 소피아가 말했다. 색깔도 그렇고 실루엣도 그렇고 서양 드레스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어요. 피에르가 덧붙였다. 그리고 보세요. 저 사람들 표정을. 단순히 관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문화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은 경복궁에서의 수문장 교대식도 보여주었다. 조선시대 복장을 입은 수문장들이 전통의식에 따라 교대하는 모습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건 정말. 한스가 말문이 막혔다. 유럽의 어떤 성이나 궁전과도 다른 느낌이에요. 웅장하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알렉산더 회장이 입을 열었다. 정말 놀랍네요. 저는 한국 하면 현대적인 이미지만 생각했는데 이런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클레어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경복궁만이 아니에요. 서울에는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까지 총 5개의 조선 왕조 궁궐이 있어요. 각각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창덕궁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마르코가 궁금해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클래식 음악 공연도 열리나요? 물론이죠. 클레어가 답했다. 경복궁에서는 정기적으로 클래식 콘서트가 열려요. 궁궐의 고풍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듣는 클래식 음악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은 경복궁 뒤편의 북한산 풍경이었다. 궁궐에서 바라본 산의 모습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이런 자연과 문화의 조화는 정말 보기 드물어요. 소피아가 감탄했다.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에요. 피에르가 다른 영상도 보여주었다. 북촌 한옥마을과 인사동의 모습이었다. 전통 한옥들이 골목골목 이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카페와 갤러리들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건 정말 독특해요. 마이클이 말했다.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니. 클레어가 설명했다. 한국의 매력이 바로 그거예요. 급속한 근대화를 겪으면서도 전통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현대적인 삶 속에서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어요. 영상을 다 본 후 모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 한국을 의아해했던 학생들도 이제는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이제 정말 확신이 서요. 알렉산더가 말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정말 좋은 결정이었어요. 마이클도 완전히 마음을 바꿨다.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것을 이제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대돼요. 영상을 본 후 학생들은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단순히 서울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지역을 경험해 보기로 했다. 런케이션의 취지에 맞게 각 도시마다 특별한 학습 목표를 설정해 봅시다. 알렉산더가 제안했다.
클레어가 한국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조선 왕조의 궁궐 문화와 현대 한국의 클래식 음악 시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이전당에서 공연도 볼 수 있고요. 다른 도시는 어떤가요? 소피아가 물었다. 부산은 한국의 제2도시로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항구 도시예요. 부산시립교향악단도 있고 무엇보다 한국의 전통 문화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피에르가 관심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나요? 클레어가 계속 설명했다. 부산에는 감천문화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원래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달동네였는데 예술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협력해서 아름다운 예술마을로 탈바꿈시킨 곳이에요. 집집마다 벽화가 그려져 있고 작은 갤러리와 카페들이 있어서 정말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마이클이 놀랐다. 가난한 동네를 예술마을로 바꿨다고요? 정말 흥미로운 사회적 실험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더욱 의미가 있어요. 한스가 다른 도시에 대해 물었다. 통영이라는 곳도 언급하셨는데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클레어의 눈이 반짝였다. 통영은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작곡가 윤희상의 고향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바다와 섬들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통영은 한국의 전통음악과 서양 클래식이 만나는 상징적인 도시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소피아가 궁금해했다. 윤희상이 바로 동서양 음악의 융합을 시도한 대표적인 작곡가거든요. 그의 음악에는 한국의 전통악기 소리와 서양 오케스트라가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어요. 통영에서는 매년 윤희상 음악제도 열리고요. 마르코가 흥미로워했다. 그럼 우리가 직접 그런 융합음악을 들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통영에는 전통악기 제작 장인들도 많이 있어요. 가야금, 거문고 같은 전통악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볼 수도 있어요. 피에르가 다음 도시에 대해 물었다. 전주는 어떤 곳인가요? 전주는 조선왕조 발상지로 한국의 전통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된 도시 중 하나예요. 전주 한옥마을에는 700여 채의 한옥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클레어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전주에서는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어요. 전주 비빔밥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이고 전통차 문화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지 전통 종이 만들기, 한복 입어보기 같은 전통 문화 체험도 가능해요. 알렉산더가 정리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궁궐 문화와 현대 클래식, 부산에서는 도시 재생과 현대 예술, 통영에서는 동서양 음악의 융합, 전주에서는 전통 문화 체험을 각각 목표로 하는 거네요. 정확해요. 클레어가 답했다. 각 도시마다 다른 테마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소피아가 추가 질문을 했다. 그런데 이런 계획에 클래식 공연 관람도 포함될 수 있나요? 클레어가 자신 있게 답했다. 물론이죠. 서울에서는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이전당에서 공연을 볼 수 있고 부산에서는 부산문화회관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 공연을 볼 수 있어요. 통영에서는 윤희상 음악제 기간에 맞춰가면 특별한 공연들을 볼 수 있고요. 마이클이 감탄했다. 정말 완벽한 계획이네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짜 문화적 깊이가 있는 여행이 될 것 같아요. 한스가 덧붙였다. 이런 여행이라면 정말 우리 소사이어티의 정체성에 맞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네요. 피에르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언제 갈 건가요? 알렉산더가 답했다. 여름방학 기간인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시기면 한국도 여름이지만 다양한 축제와 공연들이 많이 열리는 시기이기도 해요. 클레어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그 시기는 한국의 전통 여름 축제들도 볼 수 있어요. 서울의 한강축제, 부산의 바다축제 등등.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 그들의 한국 런케이션은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한국 여행 계획이 구체화되어 가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예일 대학교의 유명한 아카펠라 그룹인 위펜풉스가 같은 시기에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이었다. 정말요? 클레어가 놀라며 물었다. 피에르가 이메일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제 친구가 위펜풉스 멤버인데 그들도 7월에 한국에서 공연 투어를 한다고 하네요. 우연의 일치예요. 위펜풉스는 1909년에 설립된 예일 대학교의 전통 있는 남성 아카펠라 그룹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유명 인사들이 이 그룹 출신이었다. 그들과 연락해 볼까요? 알렉산더가 제안했다. 같은 시기에 한국에 있다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며칠 후 피에르를 통해 연락이 닿았다. 위펜풉스의 현재 음악 감독인 잭 해밍웨이가 화상통화로 옥스퍼드 클래식 소사이어티와 만났다. 안녕하세요, 옥스퍼드 여러분. 잭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피에르에게서 여러분도 한국에 온다고 들었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네요. 알렉산더가 답했다. 저희도 놀랐어요. 예일의 위펜풉스와 한국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잭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희는 서울, 부산에서 공연을 하고 그 외에 파주와 제주도도 방문할 예정이에요. 파주요? 클레어가 관심을 보였다. 그곳은 저희 계획에 없었는데 어떤 곳인가요? 잭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파주는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DMZ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 한국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현실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임진각이라는 곳에서는 북한 땅을 바라볼 수 있어요. 소피아가 놀랐다. 정말요? 분단된 나라의 현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런데 슬프기만 한 곳은 아니에요. 잭이 계속 설명했다. 파주에는 헤이리 예술마을이라는 곳도 있어서 한국의 현대 예술가들이 모여있는 문화공간이기도 해요. 분단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한국인들의 의지를 볼 수 있는 곳이죠. 마이클이 관심을 보였다. 그런 역사적 현장을 직접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주도는 어떤 곳인가요? 한스가 물었다. 잭의 얼굴이 밝아졌다. 제주도는 정말 환상적인 곳이에요. 한국 본토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진 화산섬이에요. 에메랄드빛 바다, 독특한 현무암 지형, 그리고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인가요? 클레어가 궁금해했다. 제주도에는 해녀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여성들인데 이들의 삶과 문화는 정말 특별해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고요. 피에르가 흥미로워했다. 그런 전통 문화와 음악이 연결되나요? 바로 그거예요. 잭이 흥분했다. 제주도에는 민요라는 전통 노래가 있는데 해녀들이 바다에서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이에요. 그리고 제주도만의 독특한 방언으로 불러서 더욱 특별해요. 소피아가 감탄했다. 와, 정말 독특하네요. 그런 음악을 직접 들어볼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제주도에는 민속촌도 있고 전통 공연을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 자체가 음악 같은 곳이에요.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정말 치유받는 느낌이에요. 알렉산더가 제안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파주와 제주도를 추가로 고려해 볼까요? 클레어가 신중하게 답했다. 좋은 아이디어지만 시간과 예산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이미 서울, 부산, 통영, 전주로 계획을 세웠는데 잭이 제안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서울과 부산에서만 만나고 파주와 제주도는 다음 기회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보려고 하면 오히려 피상적인 여행이 될 수 있어요. 마이클이 동의했다. 맞는 말이에요. 런케이션의 취지에 맞게 깊이 있는 체험을 하려면 적당한 수의 도시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학생들의 호기심은 이미 파주와 제주도로 향하고 있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소피아가 제안했다. 이번 여행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하고
위펜풉스에게서 파주와 제주도에 대한 정보를 더 들어서 다음 여행을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스가 좋은 아이디어라며 동의했다. 한국이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진 나라라면 한 번의 여행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잭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사실 저희도 이번이 한국 두 번째 방문이에요. 첫 번째 갔을 때 너무 좋아서 다시 오게 된 거거든요. 클레어가 궁금해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어디였나요? 잭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의외로 종묘였어요. 종묘요? 네, 조선 왕조 역대 왕들의 신의를 모신 사당인데 그곳에서 열리는 종묘제례라는 의식이 정말 장엄했어요. 특히 종묘제례악이라는 전통 음악이 서양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감동을 줬어요. 소피아가 관심을 보였다. 어떤 점이 달랐나요? 서양 클래식은 개인의 감정이나 서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종묘제례악은 우주의 조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표현하는 음악이에요. 연주하는 방식도, 악기도 모든 것이 달라요. 마르코가 감탄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의 개념을 확장시켜주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잭이 덧붙였다. 그래서 한국 여행을 추천하는 거예요.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예술에 대한 우리의 시각 자체를 넓혀주는 경험이에요. 알렉산더가 정리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해 봅시다. 혹시 합동 공연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잭의 눈이 반짝였다. 오,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클래식 소사이어티와 아카펠라 그룹의 콜라보레이션. 생각만 해도 흥미로워요. 이렇게 예일 위펜풉스와의 만남을 통해 옥스퍼드 학생들의 한국 여행은 더욱 풍성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파주와 제주도라는 새로운 목적지에 대한 호기심도 생겨났다. 드디어 7월 28일 옥스퍼드 클래식 소사이어티 일행 12명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11시간의 긴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은 그들을 맞이한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이었다. 이게 정말 공항이에요? 소피아가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다. 인천공항의 웅장한 규모와 세련된 디자인은 그들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다. 높은 천장, 자연광이 쏟아지는 거대한 창문,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예술 작품들까지. 외계인을 납치해와도 이보다 잘 만들 수는 없겠다. 마이클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감탄이 섞여 있었다. 클레어는 6개월 동안 한국에 대해 공부했지만 실제로 마주한 현실은 상상과 달랐다. 정말 이런 느낌일 줄은 몰랐어요. 공항 내부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30분이 걸렸다. 면세점의 규모, 문화전시 공간, 심지어 공항 내부에 있는 정원까지. 모든 것이 놀라웠다. 저기 봐요. 피에르가 소리쳤다. 공항 안에 박물관이 있어요. 한국문화박물관이라는 작은 전시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한국의 전통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한스가 감탄하며 말했다. 공항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문화공간이네요. 입국 절차를 마치고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깔끔하고 조용한 전철, 정확한 시간 운행,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저 산들 봐요. 클레어가 창가에 바짝 붙어서 말했다. 정말 도시 안에 산이 있네요. 서울로 향하는 40분간의 여정 동안 학생들은 연신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고층 빌딩들 사이사이로 보이는 산들, 한강의 모습,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런던과 완전히 다르네요. 마이클이 말했다. 런던은 평평한데 서울은 정말 입체적이에요. 드디어 서울역에 도착했다.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공항철도 승강장에서 올라올수록 서울의 거대함이 실감났다. 와! 소피아가 서울역 내부를 보며 다시 한번 감탄했다. 이것도 여기예요. 쇼핑몰 같은데요? 서울역의 복합적인 구조, 연결된 지하상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움직임. 모든 것이 역동적이었다.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에서 학생들의 감탄은 계속되었다. 명동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 남산타워가 보이는 풍경, 그리고 북한산의 실루엣까지. 정말 신기해요. 한스가 말했다. 도시인데 어디를 봐도 산이 보여요. 클레어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서울은 그냥 도시가 아니었구나. 택시 기사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다. 한국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알렉산더가 답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 옥스퍼드에서 왔어요. 택시 기사의 얼굴이 밝아졌다. 오, 옥스퍼드. 명문대학이죠. 한국 어떠세요? 마이클이 솔직하게 답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워요. 공항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인상적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참 친절하시네요. 소피아가 덧붙였다. 공항에서부터 지금까지 만난 모든 분들이 영어로 도움을 주셨어요. 택시 기사가 웃으며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영어해요. 그리고 외국 손님들 오시면 우리도 기뻐요. 숙소인 명동의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호텔 로비에서 바라본 명동 거리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우와! 피에르가 탄성을 질렀다. 이게 정말 현실이에요? 네온사인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빛,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들려오는 다양한 소리들. K-파프 음악, 사람들의 웃음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져 독특한 도시의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정말 살아있는 도시라는 느낌이에요. 마르코가 말했다. 클레어가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국에 와 있어요. 6개월 동안 계획했던 런케이션이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알렉산더가 모든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첫날부터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받다니. 앞으로 2주간이 정말 기대되네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클레어는 생각했다. 지금까지 책과 영상을 통해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로 발을 딛고 있는 한국은 완전히 달랐다. 더 생동감 넘치고 더 복합적이고 더 놀라운 곳이었다. 서울은 정말 그냥 도시가 아니었어. 클레어가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번 여행이 그들의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남길 거라는 것을. 첫날 밤 호텔 로비에서 만난 옥스퍼드 학생들은 각자의 첫인상을 나누었다. 정말 예상과 달랐어요. 마이클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국하면 K-파프가 첨단 기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연과 도시가 조화된 모습을 보니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에요. 소피아가 동의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영어도 생각보다 훨씬 잘하시고 외국인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시네요. 한스가 덧붙였다. 건축물들도 흥미로워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도시는 처음 봐요. 피에르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도시의 에너지가 정말 독특해요. 파리나 런던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역동성이 있어요. 클레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6개월 동안 한국에 대해 공부했지만 실제로 와보니 제가 아는 건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이번 2주간이 정말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알렉산더 회장이 정리했다. 우리가 계획한 런케이션의 의미를 이미 첫날부터 느끼고 있네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한국 문화 탐험을 앞두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경복궁에서의 궁궐 문화체험, 세종문화회관에서의 클래식 공연 관람, 그리고 예일 위펜푹스와의 만남까지.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의 모든 선입견을 뛰어넘는 복합적이고 매력적인 곳이라는 사실이었다. 서울은 정말 그냥 도시가 아니었다는 클레어의 첫인상 이후 이들의 한국 런케이션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서 인생의 특별한 경험이 되어갈 것이었다.